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최근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TV에서 음식을 너무 소비적으로 많이 접근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음식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250만 부가 팔린 소설인데요. 요시모토 바나나가 23살에 웨이트리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쓴 데뷔작인데, 이게 크게 히트를 하면서 지금은 요시모토 바나나는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은 좀 가벼운데요. 문체도 내용도 좀 그래요. 특별한 기승전결의 구조가 일단 없고요. 독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일상적인 표현들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마치 누군가의 SNS를 살짝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요. 그래서 일본 순수 문학의 엄습주의에 대한 반대편에 있는 작품이다, 이런 평가도 좀 받는데, 이게 이제 1988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거운 주제인데도 조금은 덜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들은 주로 상처 입은 주인공들, 뭔가 외롭거나 고독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서로 보듬게 되면서 어찌어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소위 그래서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은 치유계 소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치유계 소설이에요. 치유계. 키친은 그녀의 데뷔작인데요. 이 소설이 인기를 끌자 후속편인 만월이 나왔어요. 이 두 소설은 서로 이어지죠. 키친의 내용부터 일단 살펴보면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미카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슬픔을 넘어서 멍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때 할머니가 자주 가던 단골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이치라는 청년이 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갑자기 낯선 청년이 찾아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좀 놀랍죠. 예.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는 예전엔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어서 현재는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는 에리코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카케는 할머니도 없이 큰 집에서 사는 것 자체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결정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것이 바로 부엌, 키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리를 좋아하는 미카케였기 때문에 그 부엌을 보고서 이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를 읽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의 동거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동거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카케는 서서히 할머니를 여인 슬픔을 벗어나게 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속작으로 이어지는 만월에서는요,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에리코가 스토커에게 살해당하는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유이치가 유일한 혈육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미카케는 이미 요리사의 어시스턴트로 취업이 돼가지고 나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돼서 유이치를 위로하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카케는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때 유이치도 훌쩍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나 삐삐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미카케는 전화를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유이치가 머무는 곳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돈가스 덮밥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그 돈가스 덮밥을 전해주러 장거리 택시죠. 장거리 택시를 불러서 다른 도시에 있는 유이치에게 그 돈가스 덮밥을 전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유이치는 그 여행에서 이제 그냥 도쿄를 완전히 떠나버리려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미카케의 이러한 어떤 행동 때문에 다시 도쿄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카케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는데, 가족을 잃고서 방황하기 직전에 유이치에게 끈을 내려준 건 이번에는 미카케였던 거죠. 이들이 인생의 커다란 슬픔, 그리고 사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의 상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슬픔을 이기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요리, 그리고 그것이 행해지는 공간이 키친을 통해서다라는 얘기예요. 20년도 더 된 음식남녀라는 홍콩 영화가 있는데요. 인류호텔 요리사인 아버지의 요리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였는데, 마지막에 필요한 최후의 양념이 가족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 주제였거든요. 키친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준비되는 그 요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카케가 처음 유이치의 집에 가서 본 키친에서 그녀는
아마 자신의 초대한 모자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읽었기 때문에 무모하지만 낯선 이의 집에 같이 사는 모험을 결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요리는요,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기대하며 행해지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요, 요리를 통해 이것을 먹을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한 번이라도 고려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요리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치유계 소설의 대표라고 말해지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첫 번째 소설이 바로 키친인 것도 이해가 갑니다. 덧붙여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아끼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이 음식을 꼭 먹여주고 싶다, 맛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좋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아빠들은 월급 받는 날 귀가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전기구이 통닭을 사가곤 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이었고요.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좀 맞는 소설이 아닐까.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이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